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될 쯤이면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이제 끝냈겠죠. 근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후부터 이제 학년이랑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 고민이 늘어난 것 같아요. 내신은 망했어. 막 정시 올인해야 되나? 그래, 나는 정시 파이터였어.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여기저기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올해 정시 올인을 좀 고민 중이신가요? 그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정시 파이팅! 이거를 외치는 이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니까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중간고사가 망했으면 수시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내신이다, 뭐 비교과다, 뭐 수능이다, 막 이것저것 막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하나만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지 내가 수능 하나만 올인하면 이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내용들이 좀 맞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9년이죠.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제 주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 그러니까 이 16개 대학은 정시 확대를 필수해야 되지만 그 외에 대학들 있잖아요. 이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이제 지난 4월 29일이죠. 그때 발표된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도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는 전체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죠. 전형 유형별로 살펴봐도요. 정시가 줄었네요. 정시라고 하면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무려 6,067명이나 줄었습니다. 이걸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그 16개 대학을 제외한 대학에서는 굳이 정시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수도권은 수능 위주 전형을 1249명 정도 늘렸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어떤가요? 7293명이나 줄였어요. 그럼 뭐가 늘어났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났다. 물론 이 16개 대학은 정시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특히 뭐 서울대나 중앙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정시에서 무려 10%나 급작스럽게 늘어서 40%를 충족시켰죠. 하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뭘 반영한다? 교과 평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영상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뭐 정리를 하면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서울 16개 대학과 같이 일부 대학이며 전국 대학은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16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뭐 정시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근데 이제 직어국, 지역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 진학 자체를 좀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이 교과를 놓아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선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진학이 쉬워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것도 한번 좀 다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 지원 시에 반영되는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죠. 그리고 내신 시험은 총 몇 번 치르죠? 10번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3학년이라면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1학년이라면 이제 10번 중에 1번, 2학년이면 이제 10번 중에 5번째 시험이 끝났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험을 잘 본다면 가망이 왜 없겠어요. 정말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내신을 포기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시험 성적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 아닌가요? 여러분들한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두 번째 내용이랑 비슷한 거죠. 일종의 회피로서 정신 승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 논리대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좀 오르는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럼 이번 중간고사는 그럼 공부를 안 했나요? 그럼 중간고사 대비 학습 계획을 2주 뭐 아니면 뭐 4주 한 달 전부터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실제로 또 얼마나 하셨어요? 뭐 숙제한 거 빼고 학원 간 거 빼고 인강 들은 거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혼자서 본인이 공부한 거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방향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던가, 뭐 인강보다는 형강을 중심으로 해야 됐다던가, 아니면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계속 문제풀이만 했다던가,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내신도 뭐 2주, 4주 이렇게 잡고서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럼 수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대답이 좀 빈약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라면은 정시 올인, 요거는 좀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를 포기하고 정시 올인 뭐 이런 걸 하시면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정시 올인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물론 정시 올인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죠? 있어요. 네, 1000분의 1, 10,000분의 뭐 1명 정도? 다만 이제 그 한 명이 본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란 얘기죠. 여튼 앞선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1, 2 학생이라면 아직 정시 올인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 두 번째는 정시 올인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저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더 옳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정답일 수 있거든요. 정확한 답이 정시 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진짜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시 올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할 단호한 결의를 하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좀 잔소리 같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